몸 다 풀었으면 일어나. 김장해야지. 내가 배추 끌고 오느라 엄청 고생했어. 시어머니가 절인 배추 한 포대와 거대한 양념통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내가 너 말고 김장할 사람이 또 누가 있니? 침대에 누운 여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갓 태어난 쌍둥이가 신생아실에 있는 이 순간에 김장이라니요. 태어나면 할게요. 지금은 몸이. 절인 배추 오래 두면 못 써. 넌 그냥 대충 앉아서 양념만 발라. 시어머니는 이미 비닐장갑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남편이 달려 들어왔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김장하는 거 안 보이니? 애 방금 낳은 사람한테 무슨.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네 와이프 괴롭힌다고 나를 잡니게?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산모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떨궜죠. 바로 그 순간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장 배추랑 김치 치우세요. 시어머니는 황급히 짐을 치우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엔 미안함 대신 억울함만 가득했죠.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히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박말순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김장철이 코앞이었죠.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지만 말순의 마음엔 슬픔보다 다른 감정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남편은 살아생전 집보다 밖을 더 돌았습니다. 친구들과 술 마시는 게 일상이었고 집에 들어와도 말순과 눈 한 번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죠. 결혼 초 말순은 남편의 관심을 끌려고 애썼습니다. 맛있는 반찬을 해놓고 예쁜 옷을 입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밥만 먹고 나가버렸습니다. 당신 오늘 일찍 들어와요. 응, 알았어. 대답은 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남편을 부축하는 게 말순의 일상이었죠. 그렇게 홀로 지내던 말순에게 유일한 위안은 아들이었습니다. 박준호. 어릴 적부터 엄마만 바라보던 아이였습니다. 아빠가 술 취해 들어오면 엄마를 감싸 안고 엄마가 울면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던 아이였죠. 엄마, 울지 마. 내가 커서 엄마 지켜줄게. 말순은 아들의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말순을 버티게 했으니까요. 남편이 죽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말순 곁엔 아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편마저 떠났으니 아들만이 말순의 전부였죠. 장례를 마친 후 말순은 김치가게를 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유산으로 시작한 가게였죠. 김치를 담그고 손님을 맡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은 매일 저녁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밥은 먹었니? 네, 엄마. 회사 일은 힘들지 않고? 괜찮아요. 그래, 엄마가 반찬 만들어 놨으니까 집에 들러. 아들은 퇴근 후 말순의 집에 들렀습니다. 반찬을 받아가며 말순과 이야기를 나눴죠. 말순은 그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아들이 여자를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소개하는 정도였습니다. 엄마, 제 친구예요. 그래, 밥 먹고 가. 말순은 웃으며 맞이했지만 속으론 불편했습니다. 아들이 다른 여자와 웃는 모습이 낯설었죠. 그래, 친구니까. 곧 헤어지겠지. 하지만 여자는 바뀌어도 아들 옆엔 계속 누군가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는 활발했고 어떤 여자는 조용했습니다.
어떤 여자는 요리를 잘했고 어떤 여자는 책을 좋아했죠. 말수는 그 여자들을 볼 때마다 속으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이 여자는 너무 시끄럽네. 저 여자는 우리 아들한테 안 어울려. 하지만 겉으론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아들이 헤어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말수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다행이야. 아직은 내 아들이야.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들이 한 여자 이야기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서연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서연이 생일인데 뭘 선물하면 좋을까요? 엄마, 다음 주에 서연이 소개시켜 드릴게요. 말수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번엔 다르구나. 아들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밝았고 행복해 보였죠. 말수는 불안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아들을 빼앗길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하려고요. 말순의 손에 들린 국자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 윤서연이라고요.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말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축하한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기쁨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말순의 표정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주변이 보이지 않았죠. 엄마, 다음 주에 서연이 데려올게요. 꼭 만나보세요. 그래. 전화를 끊고 말수는 주방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김치를 담그던 손이 멈췄습니다. 절인 배추가 그릇 가득 담겨 있었지만 말순의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여자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밀려나선 안 돼. 말순의 마음속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면 이제 자신을 찾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들의 어린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을 잡고 걷던 모습, 엄마 치마를 붙잡고 따라다니던 모습, 엄마가 제일 좋아라고 말하던 모습. 그 아이가 이제 다른 여자를 선택했구나. 말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었죠. 말수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말순의 얼굴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부부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투룸이었죠. 서연은 새 출발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일주일째 되던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어머니. 말순이었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자 말순은 반찬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신혼인데 밥은 잘 챙겨 먹니?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래도 엄마 손맛은 있어야지. 말순은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향했죠. 냉장고를 열어보고 찬장을 열어보고 서연이 정리한 그릇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릇은 이렇게 놓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꺼내기 편해. 말수는 그릇들을 다시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당황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첫날이니까 그러시는 거겠지.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말수는 찾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어떤 날은 점심에, 어떤 날은 저녁에. 말수는 매일 신혼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오늘은 국 끓여왔어. 오늘은 반찬 좀 가져왔어. 오늘은 그냥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서연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집을 청소해도 말순이 오면 다시 손을 댔습니다. 여기 먼지 있네. 구석구석 잘 닦아야지.
빨래를 개도 말수는 다시 펼쳐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개면 주름 생겨. 다시 해. 요리를 해도 말수는 맛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이 안 맞네. 우리 아들은 이것보다 짜게 먹어. 어느 날 저녁 서연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매일 오시는데. 응? 그게 왜? 좀 부담스러워.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챙겨주시는 거잖아. 고마운 거지.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또 찾아왔습니다. 준호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였죠. 어머니, 왜 이 시간에? 아들 저녁 챙겨줘야지. 말수는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이미 준비해둔 음식이 있었지만 말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서연은 식탁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수는 서연을 힐끔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넌 왜 그렇게 앉아만 있니? 반찬 더 가져와. 서연은 일어나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요새 젊은 애들은 시어머니 모시는 법도 모르나 봐. 말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충분히 들렸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말순은 서연의 옷차림에 대해 말했습니다. 집에서 그렇게 짧은 바지를 입니까? 서연은 평범한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네, 집에서 편하게 입는 옷인데요. 며느리가 그렇게 입으면 보기 안 좋아. 긴 바지 입어.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다음에는 화장에 대해 말했습니다. 요새는 맨 얼굴로 다니니 남편 얼굴에 먹칠하게. 어머니, 집에 있는데 화장을. 집에서도 단정해야지. 남편한테 예쁘게 보여야 하는 거 아니야? 서연은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또 말순이 말했습니다. 화장은 너무 진하게 하면 안 돼. 남자들은 자연스러운 게 좋아해. 어느 날 말순은 갑자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머리가 어지러워. 서연이 다가가자 말순은 이마를 짚었습니다. 요즘 혈압이 자꾸 오르네.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돼. 그때 준호가 퇴근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준호는 황급히 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지럽다고 하시는데. 괜찮아, 아들아. 엄마는 괜찮아. 말순은 약하게 웃었습니다. 준호는 말순을 소파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병원 가보셔야 해요. 아니야, 그냥 며느리가 잘 챙겨주면 괜찮을 거야. 말순은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말순은 자주 어지럽다, 힘들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준호는 어머니를 챙겼습니다. 서연은 점점 뒤로 밀려났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가 잠든 후 말순은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말순은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내 아들은 날 걱정해. 어지럽다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말순은 가방에서 혈압약을 꺼냈습니다. 먹지도 않은 약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이렇게라도 해야 아들이 날 보지. 말순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아들을 다시 붙잡았다는 안도였습니다. 창밖에는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신혼집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내일도 가야겠네. 말순은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집착과 만족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연이 준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응, 병원 검사 결과 나왔어. 준호는 서연을 껴안았습니다. 우리 아빠 엄마 된다. 서연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 서연이가 임신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말순의 목소리는 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녁에 같이 밥 먹어요. 축하해 주세요. 알았다. 말순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말순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웃는 얼굴을 연습했습니다. 축하해, 며느리. 우리 아들이 아빠가 되다니.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얼굴은 어색했습니다. 애까지 생기면 완전히 빼앗기는 거잖아. 말순의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녁,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준호는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의 태명 뭐로 지을까요? 글쎄다. 말순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말순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기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건강하게 나을게요. 그래, 몸조리 잘해라. 말순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서연의 입덧이 시작됐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을 들락날락했습니다. 준호는 서연의 등을 쓸어주며 걱정했습니다. 힘들지? 물 좀 마셔. 고마워. 서연은 힘겹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말순은 속이 뒤틀렸습니다. 저렇게까지 챙겨줘야 하나. 어느 주말 말순은 신혼집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미역국 끓여왔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서연은 받아들였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서연은 갑자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서연은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준호가 따라가려 했습니다. 서연아. 그때 말순이 휘청거렸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준호는 급히 말순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순간 핑 돌아서. 앉으세요. 제가 물 가져올게요. 준호는 말순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서연은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로 왔습니다. 그런데 준호는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서연아. 잠깐만, 엄마가 갑자기 몸이 안 좋으시대.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순은 서연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약하게 웃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국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창문 좀 열어줄래? 응, 알았어. 준호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말순이 말했습니다. 나도 요즘 입맛이 영 없네. 준호가 돌아봤습니다. 엄마도요? 응, 통 밥맛이 없어. 며느리만 힘든 게 아니야. 말순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머리도 계속 아프고. 준호는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진찰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괜찮아. 요새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말순은 이마를 짚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입덧으로 힘들어하는 자신보다 준호의 시선은 어머니에게 가 있었습니다. 엄마, 약이라도 드세요. 알았어. 준호는 일어나 약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 사이 말순은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말순의 눈빛은 차갑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가 약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엄마, 여기요. 고맙다.
말수는 약을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물만 마시고 약은 혀 밑에 숨겼습니다. 준호가 부엌으로 가자 말수는 조용히 약을 뱉어냈습니다.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억지로 밥을 떠먹었습니다. 속이 계속 울렁거렸습니다. 준호는 서연을 보다가 어머니를 보다가 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응. 엄마는요? 나도 별로야. 말수는 그릇을 밀어냈습니다. 요즘 뭘 먹어도 맛이 없네. 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도 힘드시고 서연이도 힘들고 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는 젊으니까 괜찮겠지. 나는 나이도 있고 혼자 사니까 더 힘들어. 서연은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엄마, 제가 자주 들를게요. 그래줘야지. 엄마 혼자 외로워. 말수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입덧으로 힘든 건 자신인데 준호의 걱정은 온통 어머니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벌써? 더 먹어야지. 준호가 말했지만 서연은 일어섰습니다. 좀 누울게. 서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준호와 말순만 남았습니다. 말순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 걱정해줘서 고맙다. 당연하죠. 말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승리의 기쁨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연의 배가 불러오고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정기 검진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쌍둥이예요. 제왕절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쌍둥이요? 서연과 준호는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출산일이 정해졌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건강한 남자 아이 둘이 태어났습니다. 준호는 신생아실 앞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들. 서연은 병실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수술 자국이 아팠지만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준호는 서연 곁을 지켰습니다. 물을 떠다 주고 베개를 받쳐주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많이 아프지? 조금만 견뎌.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서연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말순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손주들 보러 왔다. 어머니 오셨어요. 말순은 신생아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기들을 바라봤습니다. 장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연신 감탄하며 사진을 찍었지만 말수는 금방 돌아섰습니다.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술 후라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며느리 몸은 좀 어떠니? 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말수는 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링거를 맞는 모습, 준호가 옆에서 과일을 깎아주는 모습, 말순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렇게까지 떠받들어야 하나? 말순은 오래 있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 조심스러웠습니다. 복도에서 바퀴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말순이었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뒤로는 손수레에 절인 배추 한 포대와 거대한 양념통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몸 다 풀었니? 말순은 손수레를 병실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몸 괜찮으면 나랑 김장 좀 같이 하자. 네. 서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여긴 병원이에요. 그리고 저 수술한 지 사흘밖에.
내가 너 말고 김장할 사람이 또 누가 있니? 말수는 이미 비닐장갑을 꺼내며 배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퇴원하면 할게요. 제발.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절인 배추 오래 두면 못 써. 말수는 양념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양념 냄새가 병실에 퍼졌습니다. 넌 그냥 대충 앉아서 양념만 발라. 내가 다 준비했어.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배에 힘이 들어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 상처 부위가 당겼습니다. 말수는 서연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것도 못하겠어? 요새 젊은 애들은 참 약해. 말수는 배추를 침대 옆 탁자에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링거 스탠드를 옆으로 밀어내고 양념통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커피를 사러 갔다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준호는 그 광경에 얼어붙었습니다. 배추, 양념통, 비닐장갑을 낀 어머니, 그리고 침대에서 힘겹게 일어나려는 아내.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보면 몰라. 김장하는 거야. 애 방금 낳은 사람한테 김장을 시켜요? 네 와이프가 도와줘야지. 내가 혼자 다 하라고.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수술 자국도 안 아물었어요. 움직이면 안 되는 거 모르세요? 말순의 얼굴이 구겨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네 와이프 괴롭힌다고 나를 잡니게? 엄마,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며느리 도와주려고 김장 준비해 왔는데. 말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가 김장해주면 퇴원해서 편하잖아. 그것도 모르고 나한테 소리 지르니?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연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다르겠지. 이번엔 내 편을 들어주겠지.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말수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배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는 니네 생각해서 한 건데.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간호사였습니다. 복도에서 냄새를 맡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간호사는 병실 안을 둘러보고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병실에서 김장을요?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아니, 잠깐만요. 이건. 말순이 변명하려 했지만 간호사는 단호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당장 배추랑 김치 치우세요. 환자분 수술하신 지 며칠 안 됐어요. 말수는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감염 위험도 있고 다른 환자분들한테도 피해예요. 즉시 치워주세요. 간호사는 말순을 노려봤습니다. 말순은 황급히 비닐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배추를 다시 손수레에 올리고 양념통 뚜껑을 덮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말수는 투덜거리며 손수레를 끌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가면서도 준호를 돌아보며 눈빛을 보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이러니? 그 눈빛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간호사는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보호자분,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병실에는 서연과 준호만 남았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은 퇴원했습니다. 쌍둥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집안을 미리 정리해뒀습니다. 아기 침대, 기저귀, 젖병들이 가득했습니다.
자, 천천히 들어와. 준호가 서연의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직 수술 부위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말순이었습니다. 나도 왔다. 손에는 커다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주들 돌봐줘야지. 며느리 혼자 어떻게 둘을 키워. 말순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낼 거야. 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그건. 준호가 말하려 했지만 말수는 이미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 뭐 있나 보자. 말수는 냉장고 문을 열더니 찬장까지 살폈습니다. 역시 제대로 준비된 게 없네. 서연은 아기들을 침대에 눕히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말수는 벌써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옷가지들을 소파 옆 선반에 넣고 세면도구를 화장실에 두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둘이서 쌍둥이를 어떻게 키워? 경험도 없으면서. 말수는 서연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수는 집에 눌러 앉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아기들은 밤낮 없이 울었습니다. 한 명이 울음을 멈추면 다른 한 명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젖병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고 재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준호도 퇴근 후에는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젖병을 씻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했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아들이 집안일을 하다니. 준호가 걸레질을 하는 모습, 서연에게 물을 떠다주는 모습, 아기를 안고 달래는 모습, 말순의 눈에는 그 모든 게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준호는 회사 일로 잠깐 외출했습니다. 서연아, 1시간이면 돌아올게. 응, 다녀와. 집에는 서연과 말순, 그리고 아기들만 남았습니다. 서연은 거실 바닥에 앉아 젖병을 씻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아기 한 명을 안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순은 아기를 안은 채 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네가 애 낳고 아주 상전이 다 됐구나.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네. 우리 아들이 집안일에 육아까지 다 하잖아. 말순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애는 내가 볼 테니까 넌 김치나 해.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제가 애들 엄마인데요. 엄마면 뭐해? 김장도 못하잖아. 말순은 아기를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아들만 부려먹고.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아기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연은 거실 바닥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젖병을 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저녁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응. 서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준호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말순이 있어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아기들을 재우고 말순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침실에 서연과 준호만 남았습니다. 서연은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 있어? 준호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뭐가? 어머니가. 매일. 서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서연은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말순이 한 말들을 천천히 털어놨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어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말순은 집에 있었습니다. 엄마, 왔니? 무슨 일이야? 엄마 말 좀 할게요. 준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말순도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뭐가?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든데 엄마가 자꾸. 준호는 말을 고르며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집에 계속 계시면 서연이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말순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뭐, 내가 부담스럽다고? 그런 뜻이 아니라 신혼집이잖아요. 좀. 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네 와이프가 나보고 나가래?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나보고 손주들 신경 끄라는 거야?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냥 조금만 덜 오시면 안 될까요? 말순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았어. 내 와이프 편이 더 중요하지. 엄마, 오해해요. 나가라. 보기 싫다. 말순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서 있다가 집을 나왔습니다. 신혼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 준호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말했어. 뭐라고 하셨어? 조금 덜 오시라고. 서연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약했는지 서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호가 말순에게 다녀온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은 아기들을 재우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준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말순이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비켜. 말순은 준호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말순은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새를 일러 바쳤니? 네. 우리 아들한테 나보고 오지 말라고 했다며?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때였습니다. 탁! 말순의 손이 서연의 뺨을 때렸습니다. 서연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엄마!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뜨거운 통증이 퍼졌습니다. 말순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내가 우리 모자를 갈라놓으려고 하는구나.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없긴 뭐가 없어. 아들한테 나 욕했잖아. 욕한 게 아니라 제가 힘들다고. 힘들긴. 애 하나 낳았다고 난리야. 말순은 손가락으로 서연을 가리켰습니다. 넌 시어머니를 뭘로 보는 거야? 서연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준호가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그만하긴 뭘 그만해? 네 와이프가 나한테 이러는데. 엄마가 먼저 때리셨잖아요. 그게 때린 거야? 이 정도는 훈육이지. 말순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제대로 가르치려고 한 건데. 준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어머니 쪽을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하자. 뭐? 준호가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못 살겠어. 이렇게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지금 무슨 소리를? 아니면 어머님이랑 나 안 만나게 해줘. 서연은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둘 중 하나 선택해. 당신 엄마 아니면 나. 준호는 입을 벌렸다가 닫았습니다. 말순이 끼어들었습니다. 봐라, 저 여자 본색이 시어머니 쫓아내려고 하잖아. 조용히 하세요, 어머니. 서연은 말순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준호만 바라봤습니다. 여보, 대답해줘. 당신은 누구 편이야? 준호는 땀을 흘렸습니다.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를 봤다가 아내를 봤다가 했습니다. 서연아.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를 버리라는 거야? 그 말에 서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 이 사람은. 서연은 알게 됐습니다. 이 남자는 끝내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 이미 선택했다는 걸. 어머니를. 알았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나갈게. 서연아.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서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옷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서연은 가방에 옷을 넣었습니다. 그냥 시간 좀 갖자. 응? 시간 가진다고 해결돼? 당신 엄마가 날 때렸어. 때렸다고. 서연은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물었어.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연은 짐을 쌌습니다. 아기 옷, 기저귀, 젖병. 애들은 내가 데려갈 거야. 당연히. 서연아, 당신은 엄마랑 살아.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잖아. 서연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무거웠지만 꾹 참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말순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서연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잘 가라. 원래 우리 집안이랑 안 맞았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들을 안았습니다. 한 명은 포대기에, 한 명은 유모차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준호가 붙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서연은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기를 안은 채 서연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말순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잘한 거야. 그런 여자랑 살면 평생 고생이었을 거야. 준호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저 도장이 찍힌 서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혼은 그렇게 성립됐습니다. 서연은 쌍둥이와 함께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준호는 말순과 함께 남았습니다. 말순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둘이야. 하지만 준호의 얼굴은 날로 어두워져 갔습니다. 집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아기들의 울음소리도 서연의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텅 빈 침실, 텅 빈 아기 침대. 준호는 그 앞에 서서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이혼 후 서연은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쌍둥이를 안고 부모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윤정임이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서연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임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집이야. 며칠 후 서연은 조금씩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들을 돌보고 잠을 자고 밥을 먹었습니다. 정임은 딸 옆에서 묵묵히 함께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임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김치 담가볼까? 김치요? 응.
엄마 비법 있거든. 정임은 시장에서 배추를 사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서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 비법이 뭔데요? 사람 마음 다치게 안 하는 김치야. 정임은 배추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배추도 사람도 마찬가지야. 억지로 누르면 상해. 그냥 살살 다뤄줘야 해.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절인 배추를 조심스럽게 다루는 손, 양념을 부드럽게 바르는 손, 그 손길에는 강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담그면 먹는 사람도 마음이 편해져. 정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도 따라서 김치를 담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음을 다해서 김치가 완성됐습니다. 정임은 김치를 이웃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맛 좀 봐주세요. 이웃들은 김치를 먹고 감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정말 맛있네. 어떻게 이렇게 담그세요? 비법이 있어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김치를 사러 왔습니다. 저도 좀 사갈게요. 우리 집 김장은 여기서 해야겠어요. 서연과 정임은 주문을 받아 김치를 담갔습니다. 손님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 소문은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말순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뭐, 그 며느리가 김치를 판다고? 말순은 화가 났습니다. 내 김치 보고 따라한 거 아니냐? 말순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말순은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저 고소하러 왔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내 며느리가. 아니, 전 며느리가 내 김치 레시피를 훔쳐갔어요. 말순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내가 김치 가게를 하는데 그 여자가 똑같은 김치를 팔고 있다고요. 경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서연과 정임을 불렀습니다. 김치 레시피 도용 의혹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친정 어머니의 방식으로 김치를 담급니다. 시어머니의 레시피와 다르다는 건가요? 네. 제 어머니는 고유한 비법이 있으세요. 정임도 설명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이 방식으로 김치를 담가왔습니다. 증명할 수 있나요? 정임은 오래된 공책을 꺼냈습니다. 이게 제 김치 레시피 노트예요. 날짜도 다 적혀 있죠. 경찰은 공책을 확인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기록된 레시피들, 재료, 비율, 방법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사는 계속됐습니다. 경찰은 말순의 김치가게 단골 손님들도 조사했습니다. 단골 최복자가 증언했습니다. 사실 그 집 김치 맛은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 좋아졌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말순 씨 혼자 할 때는 그저 그랬거든요. 며느리가 오고 나서 손님이 늘었죠. 최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래 김치 맛은 며느리 손맛이었지. 다른 손님들도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서연 씨가 김치 담그는 걸 봤어요. 말순 씨는 주로 계산대에 앉아 계셨고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말순을 불렀습니다. 조사 결과 레시피 도용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윤정임 씨의 고유한 방식이 확인됐고 서연 씨는 그 방식을 배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오히려 증언에 따르면 경찰은 서류를 넘겼습니다. 서연 씨가 대개 김치가게에서 실질적으로 김치를 담당했다는 증언이 여럿 있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고소는 기각됩니다. 말순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최복자가 말했습니다. 쯧쯧, 며느리한테 김치 배워놓고 고소를 하다니.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러게 말이야.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 말순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로 들렸습니다. 참 볼 꼴 없네. 며느리 잘못 만나서 저 지경이야. 말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가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김치 주문 취소하려고요. 네. 소문 들었어요. 다른 데서 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저도 주문 취소요. 하루 종일 취소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말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절인 배추만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사러 오지 않는 배추들. 말수는 그 배추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말수는 홀로 그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소 소동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엄마, 저 가게 하나 내고 싶어요. 가게? 네. 김치랑 반찬 파는 가게요. 정임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좋아. 해보자. 두 사람은 가게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서연은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여기. 정임이 물었습니다. 여기가 왜? 서연이 가리킨 곳. 말순의 김치가게 바로 맞은편이었습니다. 서연아, 여기는. 여기가 좋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괜찮겠니? 괜찮아요. 이제는요. 서연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깨끗한 유리창, 밝은 조명, 환한 간판. 김치마을 마이너스 정성 담은 김치와 반찬. 개업일이 다가왔습니다. 말수는 맞은편 가게에 현수막이 걸리는 걸 봤습니다. 뭐야, 새로 여는 가게네. 말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개업일 아침, 서연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쌍둥이는 유모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뒤에서 김치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새로 열었네요. 김치 좀 볼게요.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김치를 보여줬습니다. 맛 한번 보세요. 손님은 김치를 맛봤습니다. 어머,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이거 한 통 주세요. 첫 판매였습니다. 맞은편 말수는 자기 가게 창문으로 그 광경을 봤습니다. 뭐야, 장사가 되네. 그런데 다음 손님도 서연의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손님도. 말순의 가게로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서연의 가게는 손님으로 붐볐습니다. 여기 김치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담그세요? 비법이 뭐예요?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성이요. 그냥 정성을 담아요. 말수는 텅 빈 자기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가게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저기 김치 진짜 맛있어. 반찬도 다 맛있던데? 사장님도 친절하고. 말순의 가게는 점점 한산해졌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어느 날 말순의 오랜 단골 이순자가 지나갔습니다. 말순은 반가워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자야, 요즘 왜 안 와? 이순자는 말순의 가게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아줌마, 말순이 소리쳤지만 이순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연의 가게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이순자가 서연과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김치 한 통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순자는 김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말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자야 난 사람 냄새 나는 김치 먹을란다. 이순자는 그 말만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말순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김치.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말순은 자기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안에는 팔리지 않은 김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말순은 의자에 앉아 배추를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서연의 가게가 보였습니다. 환한 불빛, 웃는 손님들, 그리고 쌍둥이를 업고 김치를 담그는 서연. 저녁이 됐습니다. 서연의 가게는 여전히 손님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오늘 장사 대박이네요. 정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야. 서연은 아이 한 명을 안고 김치를 정리했습니다. 다른 아이는 유모차에서 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보고 있어. 서연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힘들어도 웃으면서 살 수 있어. 엄마가 보여줄게. 아이들은 손을 뻗어 엄마를 만졌습니다. 서연은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가게 안은 따뜻했습니다. 김치 냄새, 아이들의 웃음소리, 손님들의 대화소리, 모든 게 살아있었습니다. 맞은편 말순의 가게. 말순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서연의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환한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기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쌓인 배추만 가득했습니다. 말순은 배추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쌍둥이를 안고 가게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얘들아. 아이들은 엄마 품에서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임도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해.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힘이야. 세 사람. 아니, 네 식구는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뒷모습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말순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어둠 속에서 혼자. 가게 안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말순은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추 냄새만 가득한 가게, 손님 없는 가게, 웃음소리 없는 가게. 말순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가게 불빛이 꺼졌습니다. 이제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말순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원한 게 이게 아니었는데.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붙잡으려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둠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말순은 혼자 남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말순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말순은 예전처럼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 먹어라. 네. 짧은 대화만 오갔습니다. 준호는 퇴근 후에도 집에 빨리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쌍둥이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갓 태어났을 때, 처음 웃었을 때, 이제는 볼 수 없는 순간들. 준호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주말 준호는 서연의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봤습니다. 서연이 아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쌍둥이는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아장아장 걷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서연을 부르며 웃었습니다. 서연도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을 안아줬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게 내 아이들인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연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순이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니? 그냥 산책했어요. 밥 먹어라. 배 안 고파요. 준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순은 차려놓은 밥상을 바라봤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예전엔 아들이 잘 먹어줬는데 이젠 먹지도 않았습니다. 말순은 밥상을 치웠습니다. 텅 빈 식탁, 텅 빈 집, 또 다른 날, 준호는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호야, 모임 나올래? 친구들이었습니다. 미안, 오늘은 힘들 것 같아. 너 요즘 왜 그래? 계속 안 나오잖아.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는 친구들을 만나기 싫었습니다. 다들 행복한 가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 이야기, 아내 이야기.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 준호는 또 카페에 들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아빠가 아이를 안고 엄마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도 저랬었는데. 준호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편 서연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늘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김치 사러 왔어요. 감사합니다.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아이들은 가게 한쪽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정임이 아이들을 봐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 그래, 잘했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녁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서연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얘들아. 아이들은 엄마 품에서 웃었습니다. 우리 집 갈까? 응. 네 식구는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 아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따뜻해 보였습니다.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사랑한다고 했지. 서연은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 서연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